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의 변수다라고 얘기한 게 2030의 표심이다. 아까 이제 신문들이 그렇게 분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경향신문 보시면 20대 청년층의 검색량 최다 조국 혁신당 뭐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경향신문이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 검색량 19세부터 29세까지의 검색량 추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각 당을 검색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개혁신당, 3월 초부터 지난 1일까지는 조국혁신당의 검색량이 가장 많더라. 근데 그게 왜겠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개혁신당을 많이 검색했던 거는 음. 이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쭉 검색량이 많았는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하면서 뭐 합당 철회하고 하면서 검색량이 수직 낙하했다. 개혁신당에 음. 대해서는. 요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3월 이후부터는 20대 관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옮아갔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4개 정당 중에 검색량은 1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제외하고 4개 정당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4개 정당 주요 정당 포함 4개 정당입니다. 제가 지금 말 잘못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4개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다른 연령대하고 다소 결이 다르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다른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고 나서 조국 음.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된 시점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검색량이. 네. 근데 20대의 경우에는 계속 인제 검색량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문의 요 기사의 결론은 아마도 20대가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은 이건 저의 인제 혼자만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아마 이것을 성별을 나눠 갖고도 만약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면 좀 더 다른 인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20대 남성의 검색 이 어떤 흐름하고 20대 네. 여성의 검색 흐름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앞서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쏠리던 그런 검색 흐름하고 음.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에 좀 쏠리는 검색 흐름의 어떤 성별의 격차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음. 성별 변수의 격차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안이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게.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거과 관련해서 같이 볼 만한 기사가 한국일보 1면 기사예요. 네, 그러게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일보 1면의 경우에는 공정, 젠더 살피던 2030 경제로 눈 돌렸다.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일보가 실제로 이 1 일부터 2 일까지 2030 유권자 28명을 만나서 속내를 들어봤다. 일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뭐 유식한 말로 FGI라고 음. 하는 약자인데 음. 그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들어본 기사예요, 이게. 네. 네. 그랬더니 이전 총선 때나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나 2022년 대선 때는 젠더와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2030 세대가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더라. 이거를 FGI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러니까 네. 공정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았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가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더라. 음. 그런 얘기죠.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렇다면 뭘 가지고 지금의 어떤 정치를 평가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도 아니고 젠더도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다. 음. 나의 일자리, 그쵸? 그다음에 내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조건, 민생, 물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만족할 만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는 어떤 정치 세력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내 얘기를 2030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일보 그 다음 4면 보여주세요. 네. 4면의 제목이 사실은 그 얘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뭐 지금 이제 그 이조 심판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니 집권 여당 당대표잖아요. 집권 여당 당대표고 선거를 총괄하는 입장 원톱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야당 심판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030 세대는 그래도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고 투표를 하고 싶은데 여당이라는 곳에서는 오히려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전의 어떤 젠더 이슈나 공정 이슈보다는 더 중요하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굳이 심판론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양대 심판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과 뭔가 이조 심판론. 그렇죠. 그걸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든 거야 심판론이라고 하든 종북 심판론이라고 하든 어쨌든 이게 있는 건데 둘 중에 어떤 심판론에 쏠리는 거냐 그러면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결국 그러면 그럴 때는 정권 심판론에도 쏠린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팍팍한 현실에 대한 원망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인터뷰에 응한 청년의 대다수는 이번 총선의 양대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과 종북 세력 내지 야당 심판론 중 전자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권 심판론에 공감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명, 그러니까 이 5명, 이게 뭐 아까 28명 중에 5명은 지지정당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정부 여당은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령 종북 심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뭔지도 모른다. 네, 전혀 그 와닿지 얘기 않는다. 있었어요. 맞아요. 전혀 와닿지 않는다. 종북 심판론이라는 워딩 자체가 2024년과 동떨어지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 이후의 대안이 좀 마땅치 않다라는 느낌이다. 네. 다 바꿔야지 싶지만 바꾼다고 정치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열풍에 대해서 네. 28명 중에 1명만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한동훈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와닿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만으로는. 네. 그래서 2030에 필요한 건 일자리와 물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예를 들면 신산업 성장 환경 조성, 경제 체질 개선 이런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서다 대체로 요게 드러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좀 꽂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네. 자신이 젠더 이슈 고관여자였다라고 소개한 대학생이 나오는데 젠더 이슈 물 건너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티페미니즘으로 2030 남성표를 얻은 뒤에 배신했고 민주당은 미투 사건 같은 게 터지면서 애매해졌다. 결국 돈 없는 2030에게 체감되는 건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문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지금 이 굉장히 무서운 반영되는 건데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 분석할 때 대립 이슈냐 뭐 아니냐 이런 걸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쪽에서 공정이나 뭐 그러니까 때리는 회초리가 깨끗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당신 회초리도 지금 안 깨끗해. 똑같잖아요. 그건 대립 이슈가 아니거든. 그러면은 결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차별성 있는 점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책임지지 못했잖아. 지금 뒤늦게 뭐 민생 토론회 하고 뭐 하는데 그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어라고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40대입니다만 단 3, 4년 전만 해도 30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네. 30대의 끝자락이었던 저는 뭐 네. 40대 끝자락이었다 지금 이미 뭐 네. 본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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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십수년 젊다고 자랑하는 전에는 거야, 지금? 30대셨겠죠. 네, 10수년 전에.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30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뭐 20, 30대의 마음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정한데 정치 세력이든 정부든 답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가 편안하냐? 현재도 편안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서 종북 얘기하고 무슨 뭐 이재명 조국 범죄자 얘기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뭐 검찰 개혁 얘기 이상의 것을 이제 내놓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구월할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